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구석에서 강영수는 늘 그렇듯 청소도구를 꺼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78배 허리는 세월의 무게로 살짝 굽어 있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강영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죠. 이미 수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익숙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여기 좀 닦아주세요. 커피를 쏟은 승객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강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청소부 노인의 얼굴을 보지 않았죠. 그저 청소도구를 든 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가 말했지만 이미 승객은 멀어져 그의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에 묻혀버렸어요. 강영수는 별 상관없다는 듯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지만 그건 그저 직업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향하는 길에 강영수는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한국 공군 장교로 보이는 청년들이 질서정연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강영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젊은 날의 추억, 그리고 전쟁의 기억. 강영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걸레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공항 직원이 물었습니다. 강영수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 그 무거운 기억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강영수가 들어오자 그들의 대화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영수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더 커졌죠. 저 할아버지 참 대단하시네. 저 나이에 아직도 일하시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 노후 준비 안 하셨나? 다른 직원이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강영수는 그들의 말이 들렸지만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다른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한 남자가 막 도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의 분주함 속에 미군 장교 에릭 박이 입국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에릭은 처음 방문하는 한국의 설렘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35세의 그는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신의 뿌리가 있는 이 나라를 처음으로 밟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천천히 입국장을 지나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를 마중 나올 한국 공군 장교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죠. 주변의 한국어 간판들과 안내방송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릭은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강영수는 허리를 굽혀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에릭의 시선은 그 노인에게 고정되었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에릭은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낡은 사진 속 인물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에릭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분이? 에릭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영수가 다른 군인들과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릭은 천천히 강영수에게 다가갔어요. 노인은 그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강영수님이십니까? 강영수는 고개를 들어 에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강영수는 에릭의 군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에릭은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의 노인은 분명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하고 강영수를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미군 장교가 청소부 노인에게 경례를 하는 모습은 분명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저 군인이 왜 청소부 할아버지한테 경례하는 거지?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강영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걸레를 든 손을 어색하게 내리고 에릭을 바라보았어요. 젊은이, 왜 그러시오? 나는 그저 청소부일 뿐인데. 에릭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수님, 저는 에릭 박입니다. 존 박의 손자죠. 강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존 박?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그 존 박의 손자란 말이오?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항상 강영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공항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승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영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에릭을 바라보았어요.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강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존의 손자라. 참 많이 컸구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지 미군 장교와 나이든 청소부가 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이 에릭과 강영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한 공항 직원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이 청소부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시길래 군인이 경례를 합니까?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묻어났어요. 에릭은 강영수를 존경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신 강영수님이세요. 우리 미군에도 그분의 기록이 남아있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강영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해요, 젊은이. 그건 다 옛날 일이요. 이젠 중요하지 않소. 하지만 에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영수님께서는 1951년 장진호 전투에서 제 할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미군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셨어요. 적의 포위 속에서도 놀라운 용기와 지략으로 생존 루트를 개척하셨죠. 말도 안 돼요. 평소 강영수를 무시하던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영수는 불편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모두 과장된 이야기요. 난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자, 이제 다들 가서 각자 일을 보시오. 나도 청소를 마저 해야 하니까. 그는 떨어뜨린 걸레를 주우려 했지만 에릭이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강영수님,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 용사를 꼭 찾아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요. 강영수의 눈에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잠시 빠져들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전쟁의 참혹한 장면들,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그 치열한 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조는 잘 지냈소? 강영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에릭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 사진을 주셨죠. 에릭은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영수와 존박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어요. 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니. 존은 정말 감상적인 친구였지.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 싸웠던 많은 전우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났소. 나도 곧 그들을 따라갈 테고. 에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강영수님. 선생님께서 해주신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제 할아버지가 살아남았기에 제 아버지가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세대를 구하신 거예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강영수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지나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노인이 사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한 젊은 공항 직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아니, 강영수님. 저희가 모르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강영수는 당혹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젊은이들. 당신들이 어찌 알았겠소? 나는 그저 내 일을 할 뿐이었으니. 그러나 에릭은 단호했어요.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를. 강영수는 자신을 향한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조용히 살아왔고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진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항 방송실 앞에 에릭과 강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에릭은 계속해서 강영수를 설득하려 했어요. 강영수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잊혀져서는 안 돼요. 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릭 군, 내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소.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소. 그들은 심지어 돌아오지도 못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전쟁의 기억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악몽들, 귓가에 울리는 총성과 폭발음,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 강영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죠.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에릭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라고요. 강영수의 눈에 먼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덮인 산악지대, 적에게 포위된 미군 부대, 그리고 필사적으로 생존 루트를 찾았던 그 순간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땐 다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요. 나만 특별했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에릭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주변에 몰려있던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그들은 강영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릭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들이 무시하는 이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운 진짜 영웅입니다. 그 순간 공항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강영수님, 저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공항 내에 당신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습니다. 강영수는 당황했어요. 그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고 갑작스러운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나는 그저 할아버지, 제발요. 평소 강영수를 무시했던 젊은 직원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존경을 표할 수 있게요. 강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희생이 마침내 빛을 보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오. 강영수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과장하지는 말아주시오. 나는 그저 내 조국을 위해 싸웠을 뿐이요. 에릭은 그의 동의에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님.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를요. 공항 직원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강영수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에릭은 기꺼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강영수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났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저물어가고 있었고 비행기들이 불빛을 밝히며 이륙하고 있었죠. 그 광경이 문득 전쟁 당시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불타는 마을들, 밤하늘을 수놓던 포탄의 궤적,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 괜찮으세요? 에릭이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강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라서 조는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았구려. 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인 영웅 강영수를 찾아 꼭 감사를 전해라고요. 제가 군에 입대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거든요. 강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의 이야기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영수는 평소처럼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를 준비하며 어제의 일이 꿈만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보며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몇몇은 다가와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강영수님, 오늘도 건강하게 출근하셨네요. 평소라면 그를 무시했을 안내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강영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대우가 익숙하지 않았죠. 그저 일하러 왔을 뿐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공항 책임자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강영수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영수는 궁금한 마음으로 책임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공항 중앙 로비였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커다란 게시판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게시판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한국전쟁 참전 용사 강영수, 조국을 지킨 영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영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젊은 그의 모습은 군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전쟁 당시의 기록들과 그가 받았던 훈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진호 전투에서 그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강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공항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미군 기록 보관소에 연락했더니 강영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곁에 이런 영웅이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강영수는 당황스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의 과거가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너무 과한 일이요. 강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병사였을 뿐이요.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소. 에릭이 그의 곁에 다가섰어요. 강영수님 겸손하시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25명의 미군 병사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신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제 할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강영수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적의 매복을 피해 동료들을 이끌었던 그날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등에 업고 달렸던 순간들. 그 시절 그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모두 오래된 일이요. 강영수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이제 강영수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무시했던 노인이 사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용기와 희생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청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젊은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들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이제 그들은 강영수가 왜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익힌 책임감과 의무에 대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점심시간 강영수는 평소처럼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직원들이 그를 위해 자리를 내주고 몇몇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강영수님, 전쟁에 대해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평생 그는 그 기억들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죠.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전쟁은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것이요.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만 있을 뿐. 직원 휴게실은 강영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기억의 문이 열리자 강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1950년 나는 22살이었어.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이었죠. 강영수의 눈빛이 먼 과거로 향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긴 전쟁이 될지 몰랐어.
젊은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어요. 그들에게 한국 전쟁은 교과서에서만 배운 먼 역사였지만 눈앞의 이 노인에게는 생생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장진호에서의 그 겨울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요.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지. 강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군 부대가 고립되었을 때 나는 통역병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소. 그리고 우연히 산길을 알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리는 밤중에 움직였소. 낮에는 적의 시야에 너무 노출되었으니까. 존박. 에릭의 할아버지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소.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에릭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자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들 살아남으실 수 있었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강영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 살아남은 건 아니오. 우리 중 여러 명이 그 산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소. 그들의 희생 덕분에 나머지가 살 수 있었던 거요. 그의 이야기는 휴게실 안에 깊은 침묵을 드리웠습니다. 모두가 그동안 얼마나 쉽게 현재의 평화를 당연시해 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소. 파괴된 건물들을 다시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그 시절엔 모두가 손을 걷어붙이고 일했소. 그리고 결혼도 했지.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잠시 그의 눈에 깊은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내와 아들이요.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 가끔 연락이 오지만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오. 그 순간 모두가 강영수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동시에 외로웠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매일 묵묵히 일했던 이유, 그리고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에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영수님,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드님께 연락해 볼게요.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소. 아들은 자기 삶이 있으니까.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영수의 겸손함과 책임감은 그가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존경을 불러일으켰어요. 오후가 되자 강영수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승객들이 그에게 미소를 짓고 가끔은 다가와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 어린 소년이 강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전쟁에서 싸우셨어요? 강영수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단다, 아가야. 아주 오래전 일이지. 소년은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네요. 강영수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진짜 영웅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란다. 그들을 기억해 주렴.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어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영수는 담담히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등은 이제 조금 더 곧게 펴진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은 평소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강영수가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나타나자 몇몇 직원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죠. 오늘은 다들 왜 그러시오? 강영수가 의아해하며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 업무가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강영수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강영수는 평소와 같이 일했지만 곳곳에서 느껴지는 수상한 기운에 계속 의문을 품었어요. 에릭도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따라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던 에릭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이상했죠. 정오가 되었을 때 공항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영수님, 중앙 로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강영수님, 중앙 로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이름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중앙 로비를 향해 걸었어요.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강영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현역 군인들과 노인들, 그리고 공항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에릭이 서 있었죠. 강영수님, 이리 와주세요. 에릭이 그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강영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가 다가가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 벽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전쟁 영웅 강영수님을 기리며 마이너스 잊혀진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그 아래에는 강영수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여러 문서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지도,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강영수가 받았던 훈장의 사본들까지. 그의 과거가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뭐요? 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릭이 앞으로 나와 설명했어요. 강영수님, 어제 저는 다른 참전 용사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제서야 강영수는 군복을 입은 노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베테랑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영수, 날 기억하나? 데이비드 밀러야. 1951년 장진호에서 내가 구해준 병사 중 하나지. 강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70년 가까이 흐른 세월 속에서도 그는 그 얼굴을 기억해냈어요. 데이비드, 정말 너구나.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전후에, 그리고 7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긴 시간의 무게. 우리 모두 너 덕분에 살아남았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젊은 군인들은 모두 우리의 자손들이야. 내가 없었다면 그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강영수는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의 희생이 이제야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공항 책임자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매일 우리 곁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강영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 곁에 진정한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을.
책임자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강영수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에게 1950년대의 전쟁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먼 과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었죠. 영웅이라는 건 강영수가 마이크를 받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소. 전쟁터에서도 지금 이 공항에서도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의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영수의 겸손함은 그의 용기만큼이나 감동적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강영수는 참전 용사들과 함께 공항 VIP 라운지에서 오랜 시간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아픔과 함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돌아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네. 에릭이 다음 날 아침 강영수를 찾아왔을 때 말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한 군복 차림이었고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 고맙네. 두 사람은 나란히 공항 창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밖으로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하늘,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강영수는 문득 자신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영수님, 에릭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강영수라고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당신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강영수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조는 항상 과장이 심했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오. 그저 아닙니다. 에릭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선생님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단지 전쟁에서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그 후의 삶 때문에도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불평 없이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강영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70년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화려한 인정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에릭이 마지막으로 강영수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리고 군인다운 자세로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강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에릭에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경례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자세는 나이를 잊은 듯 곧게 펴졌고 눈빛은 젊은 시절의 결연함을 되찾았습니다. 고맙다, 에릭, 강영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넌 앞으로의 영웅이 되어야 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에릭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영웅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빛나는 것이므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굳게 악수를 나누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세대와 국적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릭은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고 강영수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후 강영수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공항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의 동작은 여전히 꼼꼼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강영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젊은이.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소.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존경의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강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에게 청소도구 하나를 건넸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요. 기본이 중요하지. 공항의 일상은 다시 흘러갔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강영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직원들은 그에게 존경을 표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강영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과거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 무게는 조금 가벼워진 듯 했어요. 며칠 후 공항 중앙 로비에는 작은 전시관이 생겼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며라는 제목 아래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용사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강영수의 사진이 있었지만 그의 요청으로 많은 다른 참전 용사들의 사진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강영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잠시 그 전시관 앞에 멈춰서서 과거의 전우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시 청소도구를 들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영웅이란 특별한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청소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강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단다.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더 멋지게 만드는 거야. 소녀는 경외의 눈빛으로 강영수를 올려다보았어요. 할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요. 강영수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웅이 되는 건 어렵지 않단다.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영웅이란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고 강영수는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넓은 창문을 통해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강영수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켜낸 평화,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삶의 방식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영웅의 유산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조용히 이어지는 삶의 가치였습니다.